반갑습니다. 제가 정말 오늘 사회적 아마 제주 교육적 최대 현안인 상황 그 관련해 갖고 제가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제주지부에 찾아왔고 지금 현경훈 지부장님하고 간단히 좀 너무 안타까운 소식 솔직히 저도 좀 다루기가 왜냐하면 이게 잘못했을 때 이걸 왜곡된 반응으로 나타날까 되고 걱정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현안이다 보니까 유족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만 그래도 유족분들 솔직히 그 마음 전달하기에는 어쨌든 우리 현경훈 지부장님께서 워낙 가근하게 그분들하고 관계를 이렇게 맺었기 때문에 대신 그리고 정교조라든지 교사 협의회 교사 단체들 입장도 들어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 어려운 시간 마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번 건에서 살짝 이 교사 이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서 도민들도 많이 알고 계시지만 모르는 분도 계십니다. 이번 고 현승준 교사님 이름만 거의 나왔기 때문에 가능하라고 보는데 이번 사건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전체적으로 교사의 입장에서 도민의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재작년 서희초가 어쨌든 전국의 많은 선생님들과 이제 시민들의 어쨌든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고 당시에도 제가 지부장이었습니다. 지부장이었고 그때 정말 많이 울었고 몇 날 며칠을 잠을 못 잤었고 그때 다짐했던 게 더 이상 선생님들이 이런 시달림으로 어려움으로 생을 마감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교육활동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교직을 이탈하는 분들이 없도록 이런 뭔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진짜 그런 다짐을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아시지만 많은 지역에서 선생님들이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올해 5월에 또 이렇게 선생님이 또 제 근처에서 이렇게 돌아가시니까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게 내가 그동안 뭘 했지? 내가 한 모든 게 다 거짓이었나? 막 이런 생각에 정말 진짜 잠 못 자는 이런 좀 어려움이 있었고, 유족을 어쨌든 돌아가신 바로 그날 유족분도 만났고 장례식장에서도 계속 같이 함께했고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이제 장례식장에 뭐 아시겠지만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왔지 않습니까? 선생님 기억하는 이런 얘기들을 자기들끼리 하는 걸 들으면서 뭐 장례식장에서 막 오열하는 학생들 그리고 주변 선생님들 보면서 이 선생님이 정말 헛살지 않았구나. 근데 이런 훌륭한 선생님이 왜 이렇게 돌아가셔야 될까? 진짜 많이 무겁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선생님은 돌아가셨고 그래서 그때 다짐했던 게 어쨌든 되돌릴 수는 없지만 이분이 헛된 죽음이 아니도록 우리가 뭔가 해야겠다 이런 좀 다짐과 남겨진 어쨌든 유가족이 이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애들이 어리지 않습니까? 애들이 자신의 아빠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자랑스러움을 가지고 이렇게 좀 지냈으면 좋겠다. 요런 마음으로 어쨌든 이제 뭔가를 했죠. 근데 최근에 진상 조사 결과가 어쨌든 마무리되는 모습 그리고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진짜 너무 화가 났었고 진짜 그동안 너무 화가 이것저것 많이 났었지만 제일 화가 났던 건 진상조사 결과가 발표됨에도 되는데 보고서를 유족에게 설명도 하지 않고 보고서가 나왔다는 얘기도 하지 않고 우리 이렇게 보고서 발표할 거다라는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기자들한테 브리핑한 거예요. 제도 교육청에서. 그리고 기자가 질문하니까 먼저 기자들에게 브리핑할 거고 유족에게는 나중에 통보할 거다. 그 말 듣고 정말 이 뭐지라고 싶었던 거죠. 아니 진상조사는 어디든 마찬가지지만 남겨진 유족들에게 위로를 전하기 위함이잖아요. 한을 풀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뭔가 잘못된 게 없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서 한이 되지 않게 만드는 게 진상조사인데
아니 이렇게 유족을 배제한 진상 조사가 어딨나 싶어서 정말 답답하고 좀 그랬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향후에 이 뒤에 이 질문에 이와 예. 관련 내용이 있으니까 예, 예. 일 거라고. 제가 그 현 교사님, 그 현순유 교사님 관련해 갖고 여러 경로를 통해 복수의 관계자하고 인터뷰를 해봤는데 현 교사님에 대한 좋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은 친구들, 졸업생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현 교사님께서 아까 전에 우리 지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헛되이 살지 않았다는 걸 느꼈다는데 저도 정말 훌륭하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너무 학생들한테 너무 너무 과하게 사랑을 베풀었던 실질적으로 요즘 은사님 예. 제대로 된 은사님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그 이분이 그렇게 학생들한테 사랑을 주고 했던 분이 그 사건 뭐 나중에 우리 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해당 사건 이후로 굉장히 어려웠다고 예. 심적으로 어려웠다는데 그 유족들 만나서 이 교사님이 어느 정도 어려움을 호소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그 민원으로 인해서 네, 얼마나 네, 힘들었는지. 네, 그러니까요. 3월부터 실은 그 민원이 계속 있었다고 해요. 올해 3월요? 예. 네. 3월부터 어쨌든 그 학생 처음 만나고부터 계속 민원이 있었고 직접적인 민원은 그 5월 돌아가시 이제 한두 주 전에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제 민원이 시작된 건데 아내분이 그 남편이 집에도 뭐 늦게 들어오기도 했지만 들어와서도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했다고 계속 문자 확인 전화 와서 저 혼자만 방에 들어가서 전화 받고 오고 갔다 오면 고개 푹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하고 이제 한숨만 쉬거나 이렇게 있고 그게 뭐 9시 10시가 아니라 뭐 12시 넘어서 새벽까지도 이런 모습을 계속적으로 지켜봤고 특히 또 그때 그 고인께서 이제 그 몸이 좀 안 좋아서 이렇게 병원을 좀 다니고 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건강상의 문제까지 겹쳐지니까 너무 힘들어서 밤에 잠을 못 이루는 이런 모습들을 자꾸 봐가지고 아내분이 많이 걱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도 어린데 애들 신경 써야 되는데 남편이 그렇게까지 어쨌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내 입장에선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잖아요. 네, 하여튼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만이 아니라 실은 그래서 그 고인의 이제 그 누나 따로 살지만 누나나 그 어머니께는 얘기하지 않았다고 하던데 누나나 뭐 이제 그 장인 장모도 이 내용을 알았다고 하니까 꽤 많이 힘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구분되니까 아내분도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막 예전에 긍정적 에너지를 가지고 학생들하고 어울렸던 그때 당시하고 민원인이 그 일 발생한 이후에 그 교사분이 힘들었은 압박 정도가 어마어마한 말 들어보니까 뭐 정신과 치료도 받았다고 네, 그러는데, 정신과 치료도 받았고요.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분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지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딱 돌아가신 날 밤에 어쨌든 이제 발견된 건데 그날 저녁에 아내분이 다른 일정이 있어서 이제 밖에 나가셨고 고인이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분이 없으니까 문자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뭐 저녁 먹고 가 뭐 어디 차려놨었는데 뭐 저녁은 생각 없고 뭐 이제 또 학교 갔다 올 거야 하니까 학교 왜 이제 또 한데 또 가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좀 퇴근하면 학교 일 다 잊어버리고 좀 뭐 쉬어 뭐 이런 막 얘기를 막 서로 주고받았는데 나중에 어쨌든 밝혀진 거지만 카드 이런 거 명세서 보니까 그 문자 주고 받고 나서 이제 서사라 어디 마트에 가서 이제 뭐 부탄가스니 뭐 번개탄 이런 거를 구입한 나중에 차량에서 그 물건도 발견되고 이 모습을 나중에 어쨌든 이걸 확인하고 이렇게 무너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유족분들 충격이 어마어마할 건데 네. 그 처음에 좀 지금은 어때 뭐 저번에 최근에 어제죠? 예. 어젠가요? 그 유족분들 그 기자회견까지 할 정도면 월요일 날 지난 월요일에 예. 그런데 그 기자회견 당시에도 어머니는 계속 울고 예.
그런데 뭐 대부분의 누나께서 인터뷰에 응하셨다고 했는데 그 지금 심정, 지금 유족들의 심정은 지금 어떤가요? 뭐 제가 그 마음을 어찌해야 네, 네, 네. 할까 싶긴 한데 가장 근접 예, 옆에 있었어. 어쨌든 교육청이 잘 알아서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그러니까 허위 경위서라고 교육청은 인정했는데 허위가 의도적으로 왜곡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게 뭐 사건 사실을 뭐 은폐하려는 이런 의도가 없었고 영향을 전혀 끼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식의 결과 보고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든 유족은 이거 정말 답답한 거죠. 그래서 실은 그렇기 때문에 유족의 입장에서 뭔가 이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으면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것만 같은 분위기 때문에 급히 기자회견을 진행하신 거고, 근데 어머니는 속에 맺힌 게 많으시니까 거의 뭐 절규를 하셨고, 아내분은 하시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말하기가 어쨌든 너무 힘이 들고 상황상 어쨌든 그러지 못해서 말씀은 직접 못 하셨고, 누나분이 어쨌든 대응은 하셨지만 뭐 글쎄요, 막 아마 억장이 무너지지 않을까요? 제가 그 저랑만 따로 있을 때 계실 때도 이렇게 제가 이것저것 여쭤보면, 그러니까 이게 시시각각으로 달라요. 처음에 한 8, 9월 이때는 9월도 아니지 한 8월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약간 좀 빨리 어떻게 진상 규명이 돼서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육청을 좀 지켜보는 입장이고 좀 약간 차분함도 좀 있었어요. 아직까지 고인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약간 차분함이 좀 있었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아침 저녁으로 저한테 계속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고 계속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분노가 제가 볼 때 심각할 정도로 분노 지수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를 참지를 못하세요. 이 관련 기사, 저도 못 본 기사들을 어디 스크랩해가지고 저한테 계속 보내주시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막 이런 얘기 말씀하시는데 제가 일일이 뭐 답변을 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보내주세요. 근데 보면서 진짜 이 아내분 참 너무 많이 화가 나셨고 이 상태를 계속 지켜본다라는 게 이게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다 좀 싶은 거예요. 아내분 개인적으로도 좀 뭔가 좀 치료 지원을 좀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분노 지수가 올라 있고, 또 그 상태면 실은 애들한테도 제대로 챙겨줄 수 있는 그렇죠. 이게 안 애들이 되잖아. 문제죠. 예. 애들은 지금 혹시 방치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참 막 답답하고 그런데, 그걸 지난번에 그 교사 유가족 협의 박두영 대표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 집에 한번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집안이 어쨌든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고, 또 그 애들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엄마가 어디 나갈 때마다 엄마 오늘 갔다 들어올 거지? 트라우마. 네. 그래서 지금 이걸 더 얘기하면 우리 감정이입이 돼갖고 그런 것 같아갖고. 자, 그 저희가 기자들이나 뭐 여러 교육 관계자분들 얘기를 중에 제가 포인트로 들은 게 뭐냐면, 이분들 얘기가 뭐냐면, 지금 김광수 교육감인데 좀 이따 나오겠지만, 김광수 교육감과 저희도 교육청의 대응 방안, 뭐 경찰에서 발표한 내용, 뭐 이런 얘기 다 있는데 왜 유독 가해자 학생 측에 대한 내용이 없느냐? 어쨌든 이 선생님의 한 집안을 무너뜨리게 만든 그 기폭제가 됐던 그 가해자 측에 대한 내용이 없느냐,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최근에 신문 기사에 댓글로도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그 민원인은 지난번 이제 그 제주교육청 교권보위원회 결과 특별교육 8시간 이렇게 그 처분이 내려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찰에서는 어쨌든 무혐의 난 거고.
근데 어쨌든 교육청의 행정으로서는 이제 그 민원이 어쨌든 악성이라고 본 거고, 그러니까 처분이 내려진 거니까 저는 경찰 결과에 대해서 뭐 저희가 뭐 왈가불가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제주도 교육청에서 이 민원인에 대해서 고발 조치해야 된다. 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고발 조치에서도 무혐의 처분 나올 수는 있겠죠. 예. 그렇지만 대응 자체를 너무 안 했다. 네, 민원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요번에 그 어머니께서 유가족 기자회견할 때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뭐 절규를 하시기 때문에 뭐 네. 발음이 부정확하긴 했지만 학교도 잘못 안 했다. 교육청도 잘못 안 했다. 그러면 억울하고 죽은 우리 아들만 억울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게 뭐 심리부검 결과서에서는 이제 복합적인 요인이라고 했고 그 민원인에 대한 이런 문제도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의 요인으로 있고 그 또 교육청에서 이제 특별교육 8시간 처분도 났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교육청이 최소한 그 민원인에 대해서 고발 조치하고 결과를 지켜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 유족은 민원인에 대해서 지금도 굉장히 분노하고 계시죠. 다만 그 모든 거를 그 유족이 다 일일이 대응하기에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잠깐 지금 접고 계신 거지 그거를 잊고 계신 건 아니에요. 하여튼 그 민원으로 인해서 자신의 이제 아버지가 그리고 그 자기 이제 남편이 어쨌든 돌아가신 거고 이게 계속 지금까지도 이제 분노로 남아 있는 건데 언젠가는 아마 이 분노를 어떻게든 뭐 표현하실 수도 있고 그냥 뭐 넘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 교육청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여져요. 교육청 고발해야죠. 그 혹시 뭐 제가 들은 적은 없습니다만 혹시 가해자 측 학부모, 뭐 누나나 유족이나 뭐 관련 단체 사죄 글이나 문자나 뭐 전혀 없습니까? 네,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예. 그 아내분께서 실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뭐 사진이나 이런 거 좀 보내시면서 왜 인스타나 뭐 이런 데 보면 그 프로필에서 막 사진들이 가끔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뭐 건너서 그런 걸 좀 보신 모양이에요. 어떤 거요? 그 민원인의 그 현재 최근의 모습을 사진으로. 그래서 우리 애 아빠는 이렇게 죽었는데 얘네는 이렇게 하하 웃으면서 다니고 있더라. 그걸 저한테 보내시면서 너무 억울해하시는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단 한 번도 뭐 전화든 문자든 없었습니다. 뭐 찾아와서 사죄하는 그건 힘들겠죠. 그것까지 바라진 않지만 최소한 형식적으로라도 뭐 전화해서 또는 문자로라도 뭐 이렇게 해서 돌아가서 뭐 자기가 이런 뭐 한 것에 너무 죄송하다 이런 말이라도 해야 되는 게 최소한의 어떤 도리 같은데 그런 거 전혀 없고 단지 유족께서 본 건 어디서 이제 희희낙낙 웃고 있는 모습들만 사진으로 보니까 이제 더 화가 나신 거죠.